수능 완성 10강 같이 볼게요. 별과 우주 단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어려운 단원 중 하나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와 밀란코비치 주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제가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는 따로 특강을 뽑아서 나눠놨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밀란코비치 주기 위주로 가져왔고요. 이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세차운동, 그다음 이심률 변화, 그다음 자전축 경사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지구 외부에서 일어나는 요인 때문에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큰 흐름보다도 기출에 나오는 문제들은, 출제되는 문제들은 작은 걸 바꿔서 이거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 부분 어떻게 풀면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문제고요.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현재보다 과거, 그 다음 후에는 경사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만년 전 우리나라에서 동짓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더 낮았을 것이다. 사실 이건 예전 지구과학 원을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 텐데요. 개정 전에 사실 아직 거의 안 남아 있겠죠. 삼수죠? 삼수부터 없죠? 삼수부터는 이걸, 삼수까지는 이걸 알 텐데 재수도 아직 이 내용 모를 거예요. 그 지구과학 원의 악명 높았던 천체를. 어쨌든 사실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동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건데, 하지 때 태양이 제일 길게, 동지 때 짧게 떠 있죠. 그래서 얘를 지평선으로 그리면, 지평선은 좀 일자로 그려야겠죠. 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춘분이랑 추분에는 동점이랑 서점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태양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여기서 떠서 이렇게 집니다. 겨울에는 이쪽에서 떠서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빨리 지고요. 여름엔 늦게 지고, 태양이 가장 높을 때의 고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남중고도와 같은 의미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구과학 원하는 친구들은 몰라도 돼요. 이 남중고도가 여름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 제일 높게 뜨고 겨울에 제일 낮게 뜨게 됩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경사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경사각이 약 23.5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각도가 이 23.5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여름에 23.5도 높고요, 한겨울에 23.5도 낮아요. 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푸는데 수월합니다. 한마디로 동짓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라기보다는 제일 낮죠, 항상. 그런데 만년 전에 우리나라의 동짓날 태양의 남중고도를 묻고 있습니다. 만년 전에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고 있어요. 자전축 경사각이 24도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짓날에는 남중고도가 더 높고 동짓날에는 더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경사각이,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절 편차가 커집니다. 여름과 겨울, 연교차가 커지고 계절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절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억 문제 풀면요, 만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동짓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더 낮을 것이죠. 왜냐하면 경사각이 더 커지니까. 니은 만년 후에 위도 30도 S, 남위 30도 지역에서 겨울철 기온은 현재보다 하강할 것이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사각 변화는 북반구, 남반구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북반구와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경사각이 커지면 계절 편차가 커집니다. 만년 후에는 경사각이 작아져요. 경사각이 작아진다는 건 계절 편차가 작아진다는 거고, 따라서 현재보다 겨울철 기온은 높아져야 됩니다. 이건 틀렸죠.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만년 후가 현재보다 더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경사각이 작아지니까요. 그러니까 경사각만 얘기할 때는 북반구, 남반구 신경 쓰지 마시고 연교차가 경사각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니은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겨울철 기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겨울철 기온이 아니라 1월 기온이라고 하면 니은은 맞습니다. 그걸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남반구의 계절은 반대이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 중에서 남반구 계절 반대인 거 모르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로 나오는 순간, 특히 문제에서 이때 남반구 계절이 반대니? 라고 묻지 않는 이상 그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니은에 만약에 만년 후 위도 30도 S지역에서 1월 기온은 현재보다 하강할 것이다 라고 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풀어버리냐면요, 1월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1월에 춥지 하면서 겨울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올라 버려요. 그 다음에 그 1월을 겨울철로 바꿔서 푼단 말이에요, 혼자 머릿속으로. 문제는 남미 30도 지역 남반구에서 1월은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만약에 1월이라고 물어보면 그건 여름철 기온을 묻는 겁니다. 여름철 기온의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진다는 건 이 계절 편차가 작아진다는 거고, 계절 편차가 작아진다는 것은 여름에 덜 덥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하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 기온과 1월 기온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니은에서 겨울철을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로 저 지역에서는 6, 7, 8월, 원로는 6, 7, 8월에 겨울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실수가 납니다. 그냥 이 밀란코비치 주기 문제 많이 푸시면요, 경사각 이거 쉬워요. 경사각 변화 쉽고 세차 변화 쉽고 다 쉬운데, 갑자기 나타나는 남반구 문제에 순간적으로 그게 남반구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푸는 경우에 틀리기가 쉽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려고 우리가 수능 완성 미리 공부하고 수능 한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그냥 책 보시면 나와요. 해설지에 다 써있어요. 저랑 뭐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게 글로 되어 있는지 음성으로 되어 있는지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조심해야겠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무려 밀란코비치 주기에서 남반구 낚시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출 많이 풀어봤으면 아실 거예요. 1, 2, 3, 4, 5 중에 고르는 거였나? 아마 그런 쪽의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처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대비를 해놓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식률이 다른 AB 시기의 공정궤도와 원일점에 위치한 지구 모습이다. 자, 원일점에 위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랑 B 중에 둘 다 원일점인데 더 멀리 있는 B가 이 식률이 더 큰 거겠죠.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일점이라는 건 가장 멀리 있는 점인데 B가 더 멀다는 거는 얘가 정말 더 찌그러진 탕원이겠구나, 20률이 더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의 20률은 A가 B보다 작다 맞죠? 니은 원일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온은 A가 B보다 낮다. 자, 원일점에서 우리나라의 계절을 파악해 봅시다. 사실 바로 외우셨으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태양이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걸 보면 지구의 북반구에 태양이 입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북반구가 여름입니다. 북반구가 여름, 우리나라 북반구니까 여름이에요. 자, A가 낮은지 B가 낮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둘 다 여름인데 태양에서 더 멀리 있는 B가 낮겠죠. A가 B보다 낮다는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 원일점에서 여름이에요. 만약에 반대였다면 여름에 근일점이니까 더 더울 거고 겨울에 원일점이니까 더 추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더 컸을 건데
지금 다행히 원일점이 여름, 근일점이 겨울이고 현재 이 문제 제시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럼 연교차가 커지기 위해서는 원일점의 여름이니까 원일점이 가까워지는 게 연교차가 커지겠죠. 원일점이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 태양이랑 가까운 게 연교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크죠. 여름인데 가깝잖아요. 정답은 디귿 틀려서 1번 기억만 됩니다. 자, 이런 20률이 바뀌는 경우에 계절의 연교차를 묻는다 혹은 어느 지역에서의 기온을 묻는다는 건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겨울이다라는 말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특정해줘야 돼요. 그 말은 즉 북반구와 남반구가 정해진다면 다른 한쪽은 계절이 반대일 것이다. 그럼 연교차 생각할 때 당연히 북반구, 남반구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전축 기울기 변화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20률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가만을 고려할 때 3만 년 후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다. 기울기만을 고려할 때 3만 년 후에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크네요. 그쵸?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큽니다. 현재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3만 년 후에는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 현재보다 크다? 맞아요. 니은 남한을 고려할 때 1만 년 전 북위 30도 지역에서 여름철 기온은 현재보다 높았을 것이다. 자, 나는 북반구 여름철의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예요. 1만 년 전에는 30도 지역, 북위 30도니까 이건 북반구 얘기하는 거죠. 북반구가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여름철에 더 가까워지면 현재보다 더 온도가 높아지겠죠. 디귿 가나를 모두 고려할 때 5만 년 전 여름철과 겨울철의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차이는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다. 현재보다 작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요. 자, 가와 나를 모두 고려하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만 고려해도 답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가를 고려해 볼게요. 가를 고려하면요. 현재보다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져요. 그렇다는 건 연교차가 커지는 겁니다. 가의 효과는 연교차가 커지는 거예요. 연교차라는 말은 이때 이 얘기죠. 여름철과 겨울철의 태양복사 에너지 양 차이랑 같은 얘기죠. 나를 볼게요. 나에서 5만 년 전에는 여름철에 현재보다 거리가 가깝네요. 그쵸? 북반구 여름철 현재보다 거리가 가깝다. 그럼 겨울철은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는 여름철에 좀 먼데 겨울엔 그럼 좀 더 가깝겠죠. 근데 이게 20률이 작아졌다라는 거는 여름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건 겨울에 좀 더 멀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5만 년 전 우리나라에서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 고려한다면 연교차가 커지게 됩니다. 연교차가 왜 커진다? 20률이 작아져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 때문에 연교차 커지고 나 때문에 연교차 커지니까 가랑 나를 모두 고려하면 연교차는 커져서 디귿은 틀립니다. 디귿이 당연히 틀린데 만약에 가랑 나랑 효과가 반대라고 해볼게요. 가 때문에 연교차가 커지고 나 때문에 연교차가 작아진다면 가와 나를 모두 고려하면 연교차가 커질지 작아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고려를 한다는 거는 둘 다 같은 방향이거나 하나는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가 더 큰 영향인지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 계산하면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지구와 원 단계에서 그런 단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거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둘 다 케이스를 보면 좋겠지만 하나는 정확하게 아는데 하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똑같은 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아예 여름과 겨울이 뒤집혀질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모두 고려하는 거 하나만 고려해도 그 부분에 그걸로만 풀어도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크로스가 됐을 때 어떤 것이 영향이 큰지 우리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에 태평양의 대기순환, 나는 남방진동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남방진동지수는 타히티의 해면기압 편차를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에서 빼서 표준편차로 나눈 거다라는 어려운 설명이 되어 있는데, 표준편차 모르셔도 되고요. 수학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요즘엔 통계에서만 배우죠? 그거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타히티의 해면기압 편차와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인데, 이 편차와 편차를 빼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측한 타히티의 기압과 관측한 다윈의 기압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와 달라진 타히티의 기압에서 평소와 달라진 다윈의 기압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측한 타히티에서 관측한 다윈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현재 가 그림을 보시면 열대 태평양 대기순환, 자, 이 그림 보시면 동태평양 쪽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는 엘니뇨 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엘니뇨 때는 타히티가 저기압, 다윈이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식 있죠? 타히티 해면기압 편차 마이너스 다윈의 해면기압 편차가 마이너스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방진동 지수가 음수일 때가 엘니뇨, 양수일 때가 라니냐라고 모든 교과서에서 남방진동 지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압 편차에 너무 시달리지 말고 그냥 가 그림 보니까 엘니뇨고 타히티가 저기압, 다윈이 고기압일 테니까 이거 마이너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엘니뇨가 일어나요. 기억, 가는 A식에 일어나는 대기순환이다. 맞고요. 다윈 부근의 가뭄 현상은, 자, 그림 보시면 원래는 이쪽 서쪽에 비가 와야 되는데 현재 이 가시기, 이 그림에서 다윈의 가뭄이 생길 겁니다. 그쵸? A 시기가 B 시기보다 심하다. 이게 A라니까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심하다. 맞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플랑크톤 양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플랑크톤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용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승이 잘 일어나면 심해에 이제 영양분이 많은, 영양염류가 많고 차가운 물이 용승하게 되죠. 그러면 플랑크톤이 많아집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플랑크톤 양이라는 말은 용승의 세기랑 관련이 있어요. 용승이 A가 세냐 B가 세냐를 묻고 있습니다. A 시기는 엘니뇨, B 시기는 라니냐니까 용승은 라니냐가 강하죠. 그래서 B 시기에 많습니다.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이 남방진동지수 모든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 기압 편차라는 내용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타히티의 해면기압 편차라는 거는 관측한 타히티에서 평년 타히티를 뺀 거고, 관측 다윈에서 평년 다윈을 뺀 거죠. 근데 얘를 또 빼는 거잖아요. 계산을 하시면 관측 타히티에서 관측 다윈을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 평년 타히티 플러스 평년 다윈이 돼 있는데, 어차피 평년은 의미 없습니다. 평년 이거 똑같은 상수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 중요한 건 관측 타히티에서 관측 다윈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식이.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히티가 평소보다 저기압, 다윈이 평소보다 고기압이니까 얘는 플러스, 반대가 경우에는 마이너스라고 푸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타히티가 저기압, 다윈이 고기압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는 반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강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10강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여러분들 10강 잘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11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